평균 원자량 문제 3.5번 이어서 가면요. 다음은 T도시 1 기압에서 실린더 가완 안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 기체에 대한 자료래요. 그리고 이제 조건을 보면은 A부터 F까지 17 아니면 18. 그러면은 얘네는 탄소에 지금 질량수는 나와 있으니까요. 얘네들은 아마도 산소가 되겠죠. 뭐 산소의 값이다. 그치? 그 다음에 가와나에 들어있는 밀도는 같다. 밀도가 같다. 그치? 그럼 밀도가 같다라는 말은 이 문제 조건이 기체니까, 그치? T도시 일기압.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부피비는 몰수비에 비례하죠.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한다는 거. 요거 쌤이랑 많이 배웠습니다. 기억이 좀 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밀도가 그러면은 기체의 밀도가 같다라는 건 얘네들의 분자량이 같다라는 거겠죠. 그치? 뭐 얘네 나는 두 개니까 평균 분자량이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분자량이 같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3탄소가 들어있는 CDEF 얘네들의 산소의 분자 한 개의 질량이 각각 다르대요. 그러면은 나에 들어있는 얘네들의 분자량이 다르다 이 뜻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얘네들의 분자량을 구해보면요. 일단 다른 게 탄소가 틀려. 얘는 10이고 얘는 13이에요. 그러면 얘네가 만약에 가해 조건이 12, 17, 17이 된다라고 한다면 얘네는 46이라는 분자량을 가지겠죠. 그 다음 17, 18도 경우의 수가 되겠지. 그러면 47이 되겠지. 그 다음에 12, 18, 18 이러면 48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이 조건에서 일단 누가 가가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지. 그치?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얘가 탄소가 질량이 1만큼 가가 모자란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가에 들어있는 애가 17, 17이 될 수는 없어. 왜냐면은 분자량이 똑같다라고 얘기했잖아. 두 번째 전제에서. 그치? 그러면은 얘는 안 돼. 얘는 전제가 틀린 거야. 첫 번째 전제.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두 번째도 17, 18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얘네가 두 종류의 나에는 분자가 존재하잖아요. 맞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에 들어가 있는 기체가 17, 18 요 경우의 수가 맞아 떨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얘만 해당 사항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의 이 조건부가 누가 안 되는지를 일단은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가가 일단 얘네가 A하고 B죠. 얘가 기호가 A하고 B죠. 이 A하고 B가 18이구나. 요거를 확인할 수 있어. 그치? 그러면은 A도 18, B도 18이야. 그러면은 기억에 보기는 맞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를 보면요. 나는 얘네가 이제 분자량이 서로 다르다라는 조건이 붙었어. 자, 그러면 나의 분자량 13, 17, 17 요런 경우의 수를 얘도 가지겠지? 그럼 얘는 47이야. 그 다음에 13, 17, 18 그럼 48이 되겠지? 그치? 13, 18, 18 이러면 49야. 그러면은 가하고 나가 밀도, 분자량이 같다 그랬어. 그럼 얘가 48로 확정이 됐으니 누가 되겠어? 당연히 얘가 되겠죠. 맞죠? 그러면은 나에서 얘네들은 17과 18이라는 뭐다? 이 ABC, CDEF죠. CDEF의 값을 가지는 애라는 거야. 그러면은 얘네들이 지금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씩 있죠. 그쵸? 그러니까 두 개가 있지. 그러니까 평균이 17과 18이라는 거예요. 아, 얘네들의 평균이 17과 18이구나. 그러면 얘네들은 17이라는 숫자와 18이라는 숫자를 가지려면 얘네가 17하고 17, 18이라고 18 얘네가 1대1로 있어야 되겠죠. 7대 17, 18대 18 얘네가 1대1의 비율로 있어야 평균이 17대 18이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이 47과 49의 평균이 얘네들이구나. 아니면 얘네가 따로따로 이제 13을 안 더하고 17과 18의 얘네들의 평균 17, 17, 18, 18의 평균 값이 18, 17과 18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고로 얘네들은 1대 1의 비율로 얘네들은 섞여 있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2부피니까 1대 1의 비율이니까 1부피를 가지고 있고 얘도 1부피를 가지고 있지. 그러면 니은의 보기도 맞는 것이죠. 맞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실린더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몰. 자, 가의 중성자는 일단 탄소는 원자 번호가 6번이야. 그러면 6. 그 다음에 산소가 18, 18이고 얘는 8번이죠. 그러면 얘네가 지금 원자 번호가 6번이니까 중성자 6, 중성자 8, 중성자가 10이죠. 그쵸? 중성자 빼면은 중성자 10. 그러면 26이 돼. 그러면은 가는 중성자가 26이 되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누가 이제 그 17이 되고 누가 18이 되는지 몰라. 근데 어차피 탄소의 양이 똑같으니까 얘네가 딱 뭐 따로따로 적어두면 되겠죠. 그지? 그러면은 요렇게 그러면 뭐 굳이 안 적어도 눈으로 빼도 돼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7 더하기 9 더하기 9죠. 그럼 25. 그럼 얘네들을 더하면 얼마죠? 7 더하기 10 더하기 10 얼마죠? 27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한 값은 52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50이니까 얘네들은 몇 배 차이가 나? 2배 차이가 나는 거 맞는 거죠. 맞죠? 그 답은 5번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결론적으로 보면은 나의 평균 원자량이 13을 포함한 17과 18이 1대1의 비율로 얘네가 잘 들어가 있냐 이거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얘네들을 이제 조건부를 잘 고민을 하면은 충분히 좀 해석이 가능한 문제였고, 우리가 중간 때 배웠던 기체의 부피비가 몰수비에 필요하고 밀도가 분자량에 필요한다라는 거, 그거를 좀 기억을 좀 떠올려가지고 좀 문제를 좀 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자, 6번 문제는요, 원자 번호가 연속적이래요. 그리고 X부터 Z까지 뭐 연속적인 원자 번호는 아니래. 그리고 이제 가와 나는 질량수와 그 다음에 중성자 수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그러면 여기서 양성자 수가 이제 7이고 Y는 없어. 근데 이제 가하고 나 중에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되냐면 중성자수나 질량수가 되는 건데, 이걸 잘 들여다보면 요 B가 똑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A가 이렇게 또 똑같죠. 그리고 C가 1만큼씩 늘고 1만큼씩 여기서 늘고 있고 여기서는 이만큼이 늘고 있는 거죠. 그죠? 뭐 요런 거를 우리가 이제 좀 건져낼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질량수는 원자 번호보다 훨씬 더 어떨까? 크겠죠? 맞죠? 질량수는 원자 번호의 거의 2배예요. 그러니까 100%딱 2배만큼 차이가 난다. 막 뭐 반드시 2배만큼 차이가 난다.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어찌됐건 질량수가 좀 커요. 그치? 그러니까 숫자 자체가 지금 이 가라는 애가 질량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뭔가 나는 뭐 더해졌어. 이렇게. 그러면 숫자가 아무래도 나가 더 크겠죠. 그러면 가가 중성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물론 조건을 우리가 이제 뭐 가를 우리가 이제 뭐 질량수라고 생각을 하고 전제를 문제를 풀게 되면 얘네가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길 텐데, 어찌됐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 시간을 좀 줄이려면 가가 중성자수라는 거 금방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따라서 질량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질량수는 쌤이 원자 번호보다 거의 뭐 한 2배만큼 차이가 나고 뭐 그렇다라고 했어.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에서 B라는 애가 일단은 누가 되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C 플러스 1에서 C 플러스 2로 갈 때 한 칸의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질량이 1만큼 커진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중성자도 그쵸? 양성자의 1만큼 커지겠죠. 그러면은 A가 8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A가 8이라는 걸 제일 먼저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B가 뭐가 되겠어? 여기에서 A가 8이면 B가 그치 8이 되겠죠. 맞지? 왜냐면은 여기에서 봐봐봐. C 플러스 1하고 C 플러스 2하고 여기에서 플러스 1만큼 차이가 나죠. 맞죠? 그러면은 1만큼의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얘네가 중성자가 하나가 더 뭐다? 많다라는 거잖아. 그치? 질량수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잖아요. 그러니까 1만큼의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여기서 A가 8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B라는 값을 우리가 이제 구해보면은 B도 마찬가지 8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어떻게 이제 좀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에서 뭐
우리가 A를 여기다 이제 8이라고 더 집어넣어봐. 그치? 뭐 A는 다 8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B가 이제 양성자 X 같은 경우는 양성자가 7이고 중성자가 여기에서는 이제 8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네가 15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C는 얼마가 돼? C는 14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A도 8, B도 8, 그 다음에 C는 14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C가 14가 되니까 Y가 16이 되겠네. 그죠? 그리고 여기 빈칸을 채워보면 얘가 6이 될 거고요. 맞죠? 여기는 14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채워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B라는 값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빨리 8이라고 빨리 이제 쌤이 또 빠르게 좀 찾아봤는데 빠르게 이제 찾을 수가 있냐면 여기서 지금 요 zet에서 보면은 여기에 A 플러스 그러니까 Z 말고 미안해요. Z 말고 얘네가 식으로 얘네들을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해 못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쌤이 식으로 적어보면은 얘네가 지금 A가 8이라는 걸 찾았죠. 그치? 질량수가 1만큼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은 B 더하기 8이 그쵸? B 더하기 8이 두 번째 Y가 C 더하기 2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B 더하기 8이 C 더하기 2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A를 더했을 때 또 C가 나온다는 거겠죠. 맞죠? 이게 이제 제시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두 칸의 차이가 나. 그럼 두 칸의 차이가 나면은 저거 그 B가 뭐가 되겠어? 당연히 두 칸의 차이가 나는 거니까 당연히 8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A가 8이 되고 두 칸의 차이가 나니까 zet에서 양성자는 6이 되는 거야.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질량수가 원자 번호 양성자보다 중성자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가는 중성자다. 맞죠? 그 다음에 F부터 Z까지 원자 번호는 Z이 가장 크다. 원자 번호는 여기서 Y가 가장 크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28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이 기억이 되는 겁니다. 됐지? 그래서 이제 뭐 얘네들은 일단 간단한 조건. 아, 중성자가 더 작구나 질량수보다. 그러면 가가 중성자구나. 그리고 여기서 A, B의 값은 동일해요. 그리고 A를 제일 먼저 건져낼 수 있어. 그러면 A가 왜 8이 될 수가 있냐면 질량수가 1만큼 차이가 나는 거니까 A는 8이다. 그러면 여기도 8, 여기도 8이야. 근데 Z은 C 그냥 C야. 근데 C 플러스 2인 Y보다 두 칸이 모자라. 그러면 양성자가 6이 되겠지? 그러면 나머지가 다 해석이 되실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앞뒤와의 관계를 잘 따지고 보시면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사실 이 평균 원자량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 7번인 것 같아요. 일단 7번을 보면은 수소기체와 염소기체가 반응을 해서 염화수소기체를 만들어낸대. 또 화학 반응식 나오지. 또 이제 어렵죠, 그죠? 또 막 겁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가하고 나에 수소기체와 염소기체를 놓고 반응을 완결시켰대. 그리고 반응 전후의 기체의 자료인데 실린더 속의 수소기체를 구성하는 원자가 그냥 1번이 질량수가 1이래. 그리고 A하고 B의 염소는 35, 37 이렇게 순서에 상관이 없고 밀도가 이제 D1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럼 밀도가 얘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기체의 부피비는 물수에 비례하고 분자량은 뭐다? 밀도에 비례한다는 것이죠. 그쵸? 얘가 분자량과 비례하는 관계에 있구나. 그치?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건져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화학 반응식에서 수소기체가 물수비가 1이에요. 그 다음에 염소도 1이야. 그럼 얘가 2가 되겠지. 그러면은 얘네들의 총합이 2죠. 얘도 2야. 그러면은 이만큼 반응했는데 이만큼 얘가 나왔다는 거 개수비가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반응 전 후에 부피비가 같다. 이 사실이에요. 반응 후에 뭐다? 부피가 동일하다.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개수비가 부피비자 분자수 비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반응 전을 먼저 보면요. 여기에 XY를 집어넣어줬어. 가에서. 그 다음에 나도 이제 XY를 집어넣고 CLAB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치? 그리고 만들어진 가의 종류는 1번의 수소, 1수소와 그 다음에 염소 CLA가 이렇게 들어가 있대요.
그러면은 여기서 넣어준 CL의 종류는 A를 포함하고 있는 애만 넣어줬다는 거겠죠? 가에서. 맞죠? 나온 게 A만 있으니까. 어차피 수소는 1로 고정이에요. 그러면 넣어준 CL은 당연히 A만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CL 두 개. 분자, CL2 분자 2개 이렇게 들어갔을 거야. 그치?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 빈칸을 또 채워보면 나에서는 어떻게 될까? A, B를 넣어줬으니까 얘네들의 분자의 종류는 1에 CL이 A짜리 맞죠? 그 다음에 1에 CL이 B짜리 이런 애를 넣어줬을 거라 그러니까 나왔을 거란 말이야. 맞지? 나왔을 거야. 그러면은 얘네가 뭐라는 거니? 얘네가 어차피 H는 1이고 얘네가 35, 37이래.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일단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반응식에서 부피비가 같고 XY라는 질량도 똑같이 넣어줬어. 그럼 질량도 보존되죠. 그치? 그리고 부피도 보존되죠. 그치? 그리고 밀도도 보존돼요. 얘네가 일정하니까 부피분의 질량의 밀도니까 얘네 세 개가 다 일정한 거야. 보존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치?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쌤이 이제 약간 조금 부드럽지 않은 구간은 뭐냐면은 일단 반응 전후의 밀도가 이제 가가 더 크다라는 건 우리가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자, 여기서 밀도가 반응 전이 반응 후가 이제 반응 전 후가 밀도가 여기에서 가가 더 크대. 그러니까 밀도가 어찌됐건 가가 더 큰 거야. 그 밀도가 더 크면 밀도는 부피에 반비례하죠. 그쵸? 그럼 반응 전에 얘네들의 부피 비가 어떨까? 밀도가 가가 더 크니까 부피는 당연히 나가 더 크겠죠. 맞죠? 그러니까 질량은 똑같고 밀도가 D1이 더 크니까 부피는 그냥 V2인 나가 더 크다라는 말인 거야. 그러면 얘들아 이거를 잘 생각해. 이게 1단원에서 너무 아픈 기억 같지만 우리가 기체의 부피비는 몰수비에 비례한다는 걸 배웠고 그 다음에 부피는 이제 몰수비로 의미하죠. 왜? 얘는 뭐 부피비는 몰수비에 비례한다는 0도씨 1기압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을 거야. 맞죠? 이렇게 온도 압력이 일정하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잖아. 그러면 부피비가 크다라는 건 몰수비가 크다라는 건데 몰은 화학식량이 어떻게 하죠? 즉 분자량이 어떻게 하지? 반비례하죠. 자, 아픈 기억이지만 몰은 화학식량분의 질량이야. 한글로 적어드릴게요. 몰은 화학식량, 분자량이라고 할게. 분자량분의 질량이야. 그러면은 지금 이 조건이 뭐라 그랬어? 밀도가 D1이 더 크대. D2보다. 그리고 부피비는 V2가 더 크대. 그러면 나가 더 크다라는 거겠죠. 부피비가. 그 몰수비는 누가 더 크다? 나가 더 크다라는 이거 N이에요. 몰수비는 누가 더 크다는 거야? 나가 더 크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몰수비가 더 크다라는 것은 분자량비가 어떻다라는 거야. 분자량비가 가가 더 크다라는 거겠지. 그치? 요게 부드럽지가 않아요. 요 구간이. 그러니까 밀도가 크면은 부피가 당연히 반비례하니까 된다는 거 알고 있어. 근데 이제 분자량이 크다라는 걸 알아야 돼. 가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A를 끼고 있는 얘가 분자량이 더 크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요 A라는 애는 당연히 얘네가 CL이니까 A의 값이 35가 아니라 분자량 크니까 37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CL이 A가 37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뭐 거의 절반 이상 온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 A는 깨끗하게 적을까? A는 37이고 B는 뭐다? 35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찾았어요. 자, 그럼 답을 볼게요. 자, 기억. 반응 전 기체 밀도는 가가 더 크다. 그쵸? 반응 후에도 밀도가 가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전에도 밀도가 가가 더 크겠죠.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분자 한 개의 질량은 이 A 그 염화수소가 더 크다. 당연하죠. 그치? 그리고 디귿. 반응 후에 요게 이제 좀 요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요 보기가. 일단은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잘 해석을 해보면 봐봐. 이 37이죠. A가. 그치? 그러면 37이 되면은 얘네들의 분자량이 얼마예요? 74가 되겠죠. 37이니까. 그치? 그러면 이 A가 몇 개예요? 2개죠. 그치? 근데 얘네들의 몰을 우리가 이제 구해봐야 되는데 몰을 직접적으로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그냥 해석을 해도 돼.
그냥 해석을 해도 돼. 왜 그러냐면 얘를 쌤이 두 가지 방법으로 다 보여드릴 건데 어찌됐건 얘네가 몰수가 나가 더 많고 분자량은 가가 더 크죠. 그러니까 가가 당연히 나보다 두 배보다 어떨까? 당연히 얘네들은 더 작은 값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왜 더 작은 값을 가지냐면은 여기서 몰값을 물었잖아. 분자량이 더 크니까 반대로 해석을 해도 되는데 우리는 사실 이게 만약에 이제 뭐 두 배가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자 여기에 넣어준 질량은 CL이죠. 어차피 H는 고정이 돼 있고 CL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넣어준 CL의 질량을 그냥 Y 그림으로 보고 얘네들의 가의 질량이 얼마야? 이 CL A2가 얼마니? 얘가 37이었죠? 그럼 74지. 그러면은 분자량분의 질량이 뭐로 구하는 식이니까 74분의 Y라는 거죠. 이게 A의 개수가 몇 개니? 두 개지. 그치? 이거랑 그 다음에 70 몇 2죠. 35니까 그치? 35니까 잠깐만요. 35가 되면은 35, 37이 되는 거니까 72가 되겠네. 35와 37. 그치? 35하고 37이 되니까 72가 되겠죠. 그럼 y 곱하기 1이죠. 맞죠? a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네가 이제 요거랑 요거의 비를 계산을 해보면 35 대 72가 나와. 그러면은 몇 배 차이가 나요? 얘네들은 요렇게 거꾸로 두 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가에서가 나에서 두 배보다 작다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걸 굳이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고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기에서 밀도가 분자량이 누가 더 컸어요? 가가 더 컸죠. 그러면은 몰은 누가 더 클까? 몰은 당연히 나가 더 크겠지. 그치? 그러니까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두 배만큼 몰이 더 크다라는 말이 아예 해석이 아예 틀린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또 이렇게 식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네들은 평균을 가지고 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쌤이 다시 리뷰를 해드리면 일단 7번에 보면 여기서 반응 전 후에 뭐는 변함이 없다. 그치? 몰수비 변화가 없다. 그치? 몰수비 변화가 없으니까 당연히 내가 반응한 만큼 다 토해낸다. 이 말이죠? 그러면 반응 전후에 부피비가 뭐 변하지도 않고 질량도 변하지도 않고 밀도도 변하지 않고 싹 다 변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반응 전후의 밀도가 얼마인지 몰라. 근데 밀도가 또 문제 나와 있어. D1이 D2보다 더 크대. 그러면 반응 전에도 똑같이 D1이 D2보다 더 크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넣어준 CL의 인제 값이 지금 누군지 모르는데 생성된 HCl의 종류 나와 있어. 이게 이제 A를 포함하고 있죠. 그러면은 넣어준 CL도 A를 끼고 있는 분자일 거라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를 보면은 요거 좀 지울까요? 나를 보면은 얘가 A하고 B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애죠. 그치? 그러면은 얘는 A하고 B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애면 얘네의 분자의 종류가 A하고 B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분자가 나올 거라는 거지. 그치? 각각. 그러면 얘네들의 평균 분자량은 35와 37이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선질 해석을 다시 해보면 반응 전의 기체 밀도는 가가 더 크다. 맞죠? 반응 전 후나 똑같아요. 개수비가 변동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분자계 질량은 당연히 뭐예요? 분자계 질량은 당연히 분자량이죠. 분자량은 37을 끼고 있는 A가 당연히 더 크겠죠. 그치? 그 다음에 디귿 보기가 좀 문제였는데 이 몰은 분자량이 어때요? 누가 더 큽니까? 가가 더 크죠? 왜요? 부피비가 나가 더 크잖아. 그치? 이게 가 대 나야 부피비가 나가 더 크니까 몰수비도 당연히 더 크겠죠. 맞지? 그럼 분자량은 가가 더 큰 거야. 그러면은 분자량이 크니까 몰수비는 그만큼 가가 더 작을 거라는 거죠. 그치? 그렇게 해석을 해봤고요. 그리고 얘는 아예 답이 안 되고 얘네들을 식으로도 쌤이 계산을 해줬습니다. 얘가 37짜리면은 CL2면 74죠. 내가 넣어준 애는 질량 Y예요. 그게 A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쵸? 이거랑 그 다음에 나는 72죠. 35와 37. 그치? 그러면 얘네들은 A가 하나밖에 없죠. 그치? 그러면 왜냐면 여기서 A를 가지고 물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은 얼마? 72가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두 배 차이가 나겠죠. 맞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8번으로 넘어가 보면 얘네들은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실린더에 암모니아 키트가 들어있어. 그리고 동위원소 뚜루루 나와 있고 가하고 나에 들어가 있는 중성자가 같대요. 그러니까 중성자의 비를 좀 찾아야 되겠네. 그치? 아무래도 이제 중성자가 나오니까 좀 더 떼셈을 해야 되니까 조금 그게 조금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분자 한 개 들어가 있는 중성자 수 이게 이제 AAB 그 다음에 14짜리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랑 요거죠. 그쵸? 요게 같대요. 그죠? 그러면 이 조건을 들고 우리가 출발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여기서, 첫 번째 실린더를 보면, 토탈 얘네가, 0.3몰이 있죠. 그죠? 0.3몰이 있는 거야. 그리고 나는 몇 몰이 있어? 0.4몰이 있어. 그쵸? 근데 이제 얘네가 지금 0.3 대 0.4인데 문제는 가하고 나의 중성자 비가 같대요. 그러면은 0.3 대 0.4니까 얘네가 어찌됐건 3 대 4잖아. 그치? 근데 중성자 비가 같으려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중성자의 비들이 같으려면 여기 있는 애들이 중성자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0.4 대 0.3이 돼야지 얘네가 같아지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를 그냥 x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를 x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도 x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0.3몰이지. 그럼 곱하기 x만큼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얘도 0.4몰에 x 프라임만큼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의 비가 중성자 비가 같으려면 4대 3이 돼야 되겠지. 그치? 요게 이제 중성자의 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성자의 비가 4대 3인 거를 찾아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치? 자, 그러면은 얘네 조건을 이제 좀 적어볼게요. 암모니아는 질소가 7번이죠. 그치? 그 다음에 수소가 지금 수소는 다 1번이죠. 그쵸? 다 1번인데 얘네가 지금 가질 수 있는 4대 3의 비율을 우리가 찾아줘야 돼. 그러면 얘네가 똑 떨어지게 4대 3이 나오려면 곱하기 2를 하면 8대 6도 될 수 있고 곱하기 3을 하면 12대 9도 될 수 있겠죠. 중성자의 비율이. 왜냐면은 4대 3이라는 숫자가 좀 작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의 중성자의 어떤 비율이 4대 3, 8대 6, 12대 9 이 숫자 중에 어떤 중성자의 비율을 가지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 수소의 동위 원소는 1에 2, 1에 3, 1에 1, 1에 2, 1에 3 이렇게 가지죠. 그러면은 수소는 이 질소랑 이제 분자량을 찾았을 때 얘네가 최소값이 중성자가 얼마가 나오냐면 얘가 7이 나와요. 왜냐면 얘가 1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중성자가 얘네 뒤가 다 없지. 그치? 그 다음에 얘가 3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중성자가 뒤에가 이제 다 2죠. 그러면 6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네가 이제 13이 돼. 근데 질소가 15짜리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질소가 만약에 15짜리가 있다고 한다면 최대가 14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중성자의 범주가 7에서 14까지 나온다라는 소리죠. 맞죠? 그러면은 7에서 14 중에 얘네가 8대 6은 당연히 안 되지. 왜냐면은 최소가 7이니까. 그럼 뭐가 되겠어? 12대 9가 되는 거야. 4대 3은 당파 안 되고. 맞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경우의 수가 12대 9가 된다라는 걸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12대 9를 이제 찾아야 되겠지. 좀 노동 문제예요, 얘는. 이제 12대 9를 찾으려면 질소가 7이니까 나머지 뒤에 중성자가 얼마가 되면 되겠어? 5가 되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질소가 7이야. 이미 7이에요. 중성자가 이미 7이야. 그러면 뒤에 수소가 A, B가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얘네가 전부 다 뒤에가 5가 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얘네가 5가 되려면 얘네가 어떻게 되면 될까? 2, 1이 되면 되겠죠. 중성자가 2, 1이 되면 얘네가 5가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은 A가 얼마가 되겠어? 3이 되겠죠. A가 3이 되면 얘가 2가 되고 수소가 1이니까 쌤이 표시를 다 해드릴게요. 그러면 2가 되고 또 2가 되고 그 다음에 1이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나왔지. A가 3이구나. B가 2구나. 요거를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A하고 B는 찾아냈으니까 가는
우리가 완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얘네가 이제 나는 뭐가 나와야 돼? 그치? 나는 9가 나와야 되죠? 그쵸? 그러면은 나는 질소가 15야. 이건 가구. 나는 질소가 15야. 그러면 수소도 이제 1 적어주고,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9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이 15에서 7을 빼면 얼마예요? 8이죠. 그럼 8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요게 1만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중성자가 없는 뭐다? 요 1자리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쵸? 1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2자리가 있잖아. 근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찾지 않아도 문제에 있네요. 그죠? 1, 1, 2 하게 되면 얘네가 1이 돼서 토탈 9가 되는 겁니다. 중성자가. 그지? 자, 그러면 얘네 다 찾은 거예요. 자, 여기서 A는 3이 되고, B는 2가 되니까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뭐 찾으라고 하는 거 있을까? 뭐 다 찾은 거죠. 그쵸? 다 찾았어. 얘네가 12대 중성자 비율이 12대 9다. 뭐 이런 것도 찾아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선지로 바로 들어가도 되겠네. 니은. 나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양은 얘가 0.4몰이죠. 그럼 0.4몰이니까 중성자의 몰은 9개니까 3.6이죠. 정답. 그 다음에 디귿. 밀도는 분자량이죠. 분자량 비를 찾으면 돼. 그러면 가대나는 22대 19래요. 그러면은 가의 지금 중성자가 12였잖아요. 그러면 양성자가 얼마니? 질소가 7이고 그 다음에 수소가 다 1이죠. 그러면 토탈 10이지. 그러면 요거 위에 거는 22예요. 어떻게? 얘가 지금 중성자가 10이고 양성자가 10이니까 이 토탈이 뭐냐면은 질량수예요. 이 질량수가 결국에는 뭐냐면 얘네들의 분자량비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네는 22로 봐도 되고 그 다음 밑에 것도 구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얘가 밑에 것도 구하면 잠깐만 얘가 지금 양성자가 10이고 그쵸? 그리고 중성자가 12 20이 맞죠? 그 밑에 것도 구하면 얘가 15니까 얼마가 나오냐면은 24가 나오거든요. 24가 나와. 얘도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를 하면 그러면 얘를 둘을 더해서 나눠야 되겠죠. 그러니까 굳이 계산을 하지 않아도 얘네들은 22가 나온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는 게 몰수가 똑같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22가 됩니다. 그죠? 가는 22. 질량수로 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얼마죠? 나는 얘네가 지금 양성자가 얼마니? 10이죠. 똑같이. 그치? 10이 되고 그 다음에 중성자가 9가 되는 거니까 19네요. 맞죠? 그러면 답은 5번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분자량 비는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를 한 뭘로 구해라? 질량수로 구하시면 됩니다. 됐죠? 질량수가 분자량 비로 해석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9번에 보면은 9번 마지막 문제까지 얘네들은 그냥 좀 응용된 문제가 나오죠. 4가지 원자 또는 이온이에요. 그러면 양성자, 중성자, 전자수를 순서 없이 나타냈고 미큼친 부분에 5군데는 10, 3군데는 11이에요. 그러면은 5군데가 10만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근데 이제 여기에서 누가 중성자고 누가 양성자고 누가 전자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질량수가 주어지면서 뭐라 그랬어? 그게 절반이 되는 게 뭐지? 거의 절반 값이 양성자 원자 번호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숫자가 작은 게 뭐가 되는 거냐면 질량수의 절반이 이제 원자 번호예요. 그러니까 이제 질량수는 여기서 묻지는 않았지만 좀 거의 절반의 값을 가지는 게 양성자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게 요거 눈에 띄죠. 23이야. 그러니까 얘의 절반이 뭐야? 얘의 절반 정도가 되는 애가 이제 양성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딱 떨어지진 않아. 그러니까 막 무조건 절반 띡 해가지고 얘가 양성자 이렇진 않은데 얘를 양성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얘의 절반이. 얘를 양성자라고 보고 알겠죠? 그리고 얘가 이미 11이라고 또 나와 있어.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가를 전자라고 보는 거야. 가를 만약에 내가 전자라고 보고 달을 중성자라고 볼게요.
뭐 모르니까. 그러면은 가가 만약에 이제 전자가 11이 되니까 여기에서 나가 뭐가 돼있어? 야 이미 11이네. 빗금친 부분이 뭐라 그랬어? 5군데 15군데는 10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11 아니면 10 아니면 12가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 11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치? 이온도 아니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동으로 정해져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찾는 게 어렵진 않아. 무슨 말이냐면 가는 우리가 중성자라는 거 곧바로 알 수 있어. 왜 빗금친 부분 때문에. 그리고 나도 양성자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어. 뭐 때문에? 가운데 있는 x 플러스 때문에. 얘의 거의 절반값이 양성자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도 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다가 전자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얘를 채우면 되겠지. 그지? 채워봅시다. 자, 여기서 나는 10이 되겠죠. 맞지? 얘가 중성자가 11이니까 21 빼기 11을 하면 되잖아. 그럼 전자도 10. 맞죠? 그리고 만약에 설령 이 나가 양성자인지 몰라도 채우다 보면 오류가 생겨요. 근데 좀 노동을 많이 요구하니까 하나를 픽해서 모순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자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가는 12가 되고요. 다는 10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가는 이온이죠. 그러면 중성자가 어찌됐건 얘는 원자 번호가 9번이니까 중성자는 전자는 10개예요. 그럼 중성자는 몇 개가 되지? 얘도 10개가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원자죠. 마지막이 원자야. 그러니까 얘가 12, 12예요. 그러니까 10이 될 수가 없죠. 얘는 중성이 원자니까 양성자하고 전자가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각각의 숫자를 다 채워줬고요. 가의 수는 양성자다. 아니죠? 그 다음에 니은 W21은 2죽이다. W21. 양성자 10번이니까 2죽이 맞네. 그 다음에 제세 질량수는 22다. 이거 22가 안 돼서 중성자고 양성자로 더하면은 24가 되죠. 답은요? 기억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각각의 관계. 자, 근데 선생님 얘 y-가 중성자가 왜 10이에요? 아니 빗금친 부분이 5군데만 10이라고 그랬잖아. 나머지 하나. 그치? 예, 그럼 나머지 하나 10이겠지. 원래는 얘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중성자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나 질량수가 나와있으면 모르겠는데 얘는 전자가 나와있잖아. 근데 문제상에서 10이 5군데 있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포인트들은 여기에서 x 플러스를 먼저 체크해서 양성자가 11이라는 걸 좀 알아내라. 그러면 쉽게 풀 수 있죠. 그 다음 들어갈게요. 10번 문제는 일단 가부터 다까지 양성자와 중성자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양성자고 둘 중에 누가 중성자인지 몰라. 얘는 숫자가 좀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찍을 수가 없어. 그러면 존재 비율을 보니까 여기서 요렇게 좀 비슷해 보이죠. 그리고 좀 요렇게 비슷해 보여. 그리고 이제 얘네들의 존재 비율이 요렇게는 100이 되겠죠. 그치? 어찌됐건 우리가 좀 두 개의 분류로 나눠보면 가랑 나를 좀 나눠볼 수 있어. 그지? 그러면 우선 여기에 조건을 보니까 라의 평균 원자량이 79래요. 그럼 79가 됐다라는 건 여기에서 얘 라가 동위원소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은 뭔가 이 평균 원자량이 라가 뭔가 다하고 마의 사이에 끼어있는 애인 것 같죠. 그러니까 얘랑 얘 사이에 끼어있는 애가 79라는 것 같지. 79하고 81의 평균이 79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가 지금 원자량이 79고 마가 81이지. 그럼 얘 평균이 79지. 그치? 그러니까 라는 동위원소가 아니라는 거야. 79가 넘으니까 80이 되니까. 그죠? 그리고 요거 하나 일단 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부터 막까지 두 가지는 원자 번호가 다르다. 그러니까 다하고 막. 요게 동위원소라고 또 얘기도 해줬네. 원자 번호가 다르다가 아니라 같다 그랬으니까 이제 얘네가 동위원소라는 거죠. 다하고 마가 이렇게.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찬찬히 얘네들을 좀 채워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여기서 좀 빠르게 채울 수 있는 게 질량수가 얘가 80이죠. 라부터 먼저 건드려 보면 그럼 얘가 34야. 그리고 여기에 81이지 마가. 그러면 여기 A가 뭐야? 35죠. 그치? 그러면 여기가 35니까 여기가 38이 되고 여기에 69라는 애의 질량수를 가지니까 여기가 31이 돼.
그러면 여기가 자동으로 양성자가 되겠네. 양성자가 더 작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중성자가 되겠네. 그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또 건져질 수가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지금 건져질 수 있는 게 지금 B의 값을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데 B의 값이 지금 여기에서 니은이 지금 중성자잖아요. 맞지? 그러면은 얘네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비율이 얼마가 되냐면 여기서 얘네의 중성자 비율이 70이라고, 그러니까 중성자 비율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 이제 양성자도 뭐 찾을 수가 있겠죠. 그치? 근데 이제 여기에서 B는 어떻게 우리가 좀 건져갈 수가 있냐면 일단 여기서 A가 지금 뭐였어? A가 지금 35였죠. 간단한 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 그리고 A가 35니까 B 플러스 4가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B가 뭐 예를 들어서 뭐 81이고 그 다음에 A의 값을 우리가 찾는 게 81 빼기 46 뭐 요걸로 건져갈 수 있겠네. 81 빼기 46 하면은 A는 35가 되는데 여기서 B는 31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31이 똑같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굳이 식으로 하지 않아도 얘네가 동위원소 관계니까 여기에 B가 31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리고 여기가 40이 되겠죠? 그치? 굳이 막 머리 아프게 굳이 뭐 건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얘네가 동위원소 관계니까. 그치? 근데 이제 쌤은 좀 식으로 좀 얘기를 해줬는데 뭐 됐고 31이 되고 얘가 이제 35가 되고 여기가 44가 되겠죠. 얘가 79가 되니까. 다 채웠어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기억은 양성자 맞고요. 다만은 동위원소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의 평균 원자량은 70보다 작다 그랬어. 그러면은 가를 보면 얘가 69하고 70의 사이야. 그러면 얘를 내분해서 푸는 게 제일 편하겠죠? 그러면은 69가 있고 여기가 71이야. 그러면은 얘가 6대 4죠. 존재 비율이. 그럼 얘가 60%고 얘가 40%라는 거야. 6대 4. 그러면은 6대 4면 얘네들의 내분은 4대 6이 되겠죠. 맞죠? 10칸을 하면 4대 6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70보다 어떨까? 가는. 요 가가 이거잖아. 69잖아. 70보다 좀 작잖아요, 얘가. 맞지? 그러니까 디귿의 보기도 맞는 보기가 되겠지. 그치? 근데 실제 값을 우리가 좀 계산을 해보면 얘네가 지금 존재 비율이 60대 40, 그러니까 3대 2죠. 그러면은 요거를 그냥 큰 숫자로 하지 말고 3대 2라고 하자. 깔끔하게. 그럼 얘네가 3대 2야. 그러면 3대 2야. 그러면 얘네가 2대 3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약분해서 2대 3이야. 그러면은 얘네들의 평균 값은 얼마가 될까? 64에다가 그치? 이만큼의 그러니까 69하고 70이라고 얘네들의 평균 값을 계산하면 한 69.8 정도가 나와요. 얘를 계산을 하면. 왜냐면은 얘네가 지금 식이 어떻게 돼? 얘네가 그 평균 원자량 구하는 식으로 하면 되잖아. 69 곱하기 0.6 10분의 6이죠? 그치? 그 다음에 더하기 71 곱하기 그치? 0.4 10분의 4 해가지고 하면은 얘가 69.8이 나와. 그러면 70보다 당연히 작죠. 그치? 근데 굳이 안 봐도 얘가 70보다 더 작은데 위치하고 있잖아. 70보다 더 작잖아. 그러니까 디귿의 보기도 맞는 거죠. 그지? 자, 그래서 요 문제는요, 이제 다시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리면, 여기서 이제 동위원소가 누군지를 먼저 건져야 되고요. 첫 번째, 누가 동위원소가 되냐?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A를 제일 먼저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빨리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A의 값이 마에서 빨리 찾아지고, 다하고 마가 동위원소 관계이고, 그 다음에 가하고 나가 동위원소 관계로서 같은 한 묶음이죠. 그래서 A의 값은 35였고 그럼으로 인해서 니은이 중성자라는 걸 알아냈고 B의 값이 31이라는 걸 찾아내서 마지막의 선지를 내분해서 풀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는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 필요한 거는 쌤이 또 작업을 해서 드리도록 하고 이 단원은 내용이 좀 많아요. 내용도 많고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어. 문제도 좀 세밀하고. 그러니까 좀 꼼꼼히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볼게요.